두 번째, 물 건너간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일본 이슈의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러시아 사우디잖아요. 미국 빼고 그 두 개 나라 근처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가라는 거는 애초에 달러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석유 자체가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달러와 역외상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 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가격 자체를 달러로 표시하니까.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유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올랐어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올랐는데 달러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미쳤죠. 어제 캡처한 건데 오늘 지금 1,400원 갔습니다. 어제 제가 1,383원 와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오늘 1,400원을 찍었더라고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는 달러 오른 것도 지금 빡세 죽겠는데 WTI 우린 두바이 수입해 오잖아요. 두바이 90불 넘습니다. 그거 수입해 오려면 더 오릅니다. 여름에 진짜 빨리 살 빼셔야 돼요. 살찐 사람들 덥게 살기 싫으면 살 빼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전기 아껴야 된다고 난리 칠 겁니다. 여름에 시원한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참 우리 달러 비싸지고 뭐 IMF 터지고 위기 터지고 할 때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요런 거 이번에 진짜 안 그러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 실내 온도 30도 해놓으라 그러고 공무원 조직들 실내 온도 28도 밑으로 놔두지 마세요. 어쨌든 석유가 비싸지고 전기료가 오른다기보다는 에너지 자체를 아껴야 되니까 전기를 덜 쓰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도 공익 광고 보면 한 번씩 얘기 나오더라고요. 뉴스 틀어놓으면 공익 광고에 에너지 아껴 쓰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번 여름엔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이 중요한 문제죠. 전기 전도율이 구리가 제일 높습니다. 금은 빼고. 근데 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전 산업에 있어서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구리예요. 전기 제품들 전부 다 구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 만드는 데도 그렇고 전선으로 게임 끝났죠 뭐 사실. 구리 가격이 글로벌 경기를 선반영하는, 그래서 별명이 닥터코퍼예요. 글로벌 경기를 선반영한다고 해서 글로벌 물가나 이런 것들을. 근데 구리 값이 올해 초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작년 말에만 해도 야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6번 낮추겠네 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돼. 6번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올해 말에 24년 12월 18일에 2번 낮추겠는데 라고 어제 캡처를 했는데 오늘은 이거 1번으로 줄었어요. 지금 1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이거 2달쯤 뒤에는 여기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올려야 된다로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가 왔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든이 네. 스스로 연내 바이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도 행정부하고 연준하고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지금 행정부는 이자 비용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비용만. 그러니까 빚은 34조 달러고요. 그 34조 달러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4분기 건데 이제 4월 말쯤에 아마 올해 1분기 이자 비용 지출액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뭐 1조 2천억 이렇게 오른다 치면 진짜로 이제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는 돈을 왜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연준은 유동성 줄이겠다고 난리인데 행정부는 돈을 자꾸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 발행량, 그러니까 채권 이슈언스도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으로 많아요. 미국 행정부의 채권 발행 또한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 발행을 한다는 거는 부채를 계속 찍고 있다는 거고,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이랑 이쪽에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민자 정책에도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말이 되겠습니까? 예단 어렵대요. 깜빡이 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깜빡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기자들이 금리 인하 깜빡이 켜신 거냐 물어봤는데 깜빡이 킬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니까? 라고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깜빡이 안 켰다고 얘기를 계속 합니다. 킬지 말지 고민은 자료 보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설레발 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예단이 어렵다. 물가 2.3%는 돼야지 내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2.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대로 올라갔고 지금 유가나 달러 가치를 보면 오히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는 아예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 할 정도면 우리는 아예 금리 인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물가가 또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오릅니다. 고추바사삭 좋아하십니까? 18,000원에서 19,900원 간대요. 배달비가 5,000원이에요? 무섭다. 외식비가 너무 빨리 올라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국밥 5,000원에 먹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그게 그렇게 오래됐나 싶어요. 요즘 국밥 10,000원도 싸잖아요.
다 10,000원이에요. 팩 먹으려면 12,000원 줘야 돼.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밖에서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와중에 우리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쿠팡. 쿠팡이 원래비 4,990원 하던 거를 7,890원으로 60%나 올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물가 이슈랑은 별개로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알리랑 테무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거는 쿠팡의 패착일 것인가 아니면 요거를 투자금으로 잘 써가지고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또 기회가 될 것인가, 요것 또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돼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쿠팡이 더 알리 까는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긴 해요. 확실히 그 품질이 너무 구리다고. 품질을 떠나서 발암물질 이런 오전 강의할 때도 쿠팡이 더 잘 될 것 같다가 주류였어요. 왜냐면 그 알리 테무가 당일 배송을 이길 수가 없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의 당일 배송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도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주류긴 했었어요. 그게 원체 썼어요. 네이버 쇼핑 무료 배송 뭐 하겠다고 전략적 선택을 하긴 했던데 당일 배송을 이기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토론해볼 만한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지고서 어떻게 될까를 관전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우리의 물가를 올리는 거는 뭐 당연할 거니까요. 이거 자체가 어쨌든 물가를 올리는 요소가 되기는 하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가가 이스라엘 사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작년 초에도 한 번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가가 급등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는 갈등으로 인해 국제 자원 공급망의 지속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는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와 석유의 가격은 그 자체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든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석유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달러 가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유는 중동과 러시아 정세에 의해서, 달러는 미국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인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산업 전반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경제의 선행지표로 보는 구리 가격 또한 상승세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면서 정부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초과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1분기 이자 비용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행정부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한데요. 한국도 피차 일반이죠. 3% 이상의 물가 상승은 길어지고 그에 따라 금리 인하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해 금리 인하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명하고요.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그래봐야 한 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